일흔이 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일 때는 이미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쓴 것 같지도 않은데 통장이 가볍습니다. 흥청망청도 아니었고 도박도 아니었고 큰 사고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이 망설여지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가 싫어서 밥을 줄이게 되고 경조사 봉투 하나에 이틀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딱 짚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지를 수십 년 반복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70을 넘긴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출, 그리고 55이 될 때까지 이 씀씀이를 고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대놓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주변 어딘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대부분 나쁜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체면을 지키려 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더라도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틀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을에 이런 말들이 따라붙습니다. 젊을 때 더 아껴 써야 했다. 주식을 했어야 했다. 부동산을 일찍 샀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벌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입니다. 70이 넘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출, 그 첫 번째는 체면을 위한 돈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 명절 선물, 생일 챙기기. 이 돈들이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경남 진주에 사는 73세 한 분은 자녀 둘을 결혼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경조사 지출을 합산해봤다고 합니다.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던 겨울 저녁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지난 10년 동안 경조사에 들어간 돈이 중형차 한 대 값을 넘겼습니다.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씩 나갔기 때문에 그 규모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더 허탈했던 건 그렇게 챙겨온 관계 중에 지금도 연락이 오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를 세어봤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습니다. 그 돈 중에 진심에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안 내면 이상하게 볼까봐 저 집이 얼마 했더라. 나도 비슷하게 해야지. 우리 관계에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씀씀이를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 비교가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체면 소비는 자기 삶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내 노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봉투를 안 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남의 눈금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봉투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 말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봉투보다 전화 한 통이 더 오래 남는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자녀에게 흘러간 돈입니다. 자녀를 위해 쓴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잡은 것, 그게 후회라는 겁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1의 한 분 이야기입니다. 딸 결혼식을 1년 앞두고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혼수 예산을 적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던 날이었고 보일러 소리가
유난히 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결국 부부 노후 자금의 3분의 1이 그날 그 식탁 위에서 결정됐습니다. 3년 뒤 배우자가 아프기 시작했고 치료비 앞에서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딸에게 다시 손을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딸한테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은 식탁에서 시작됐다는 게 오래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의무감은 다릅니다.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자기 노후를 위해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안깁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후 준비가 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가장 많이 내어준 쪽이 어디였는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세 번째 후회는 건강에 쓰지 않은 돈. 더 정확하게는 건강을 미루면서 다른 곳에 쓴 돈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75분은 60 초반에 어깨가 심하게 아팠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서랍에서 파스만 꺼내 붙였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세면대 앞에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칫솔질하는 것도 버거웠다고요. 그런데 그냥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아프지 않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 사이 가족 여름 모임 비용을 댔고 손자 생일 선물을 먼저 샀습니다. 결국 어깨는 수술로 이어졌고 회복하는 넉 달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파스값 아끼다가 수술비 냈어요. 그분이 담담하게 한 말입니다. 의료비는 미룰수록 커집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확실한 비용을 나중에 불확실한 더 큰 비용보다 무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병원비 10만 원이 아까워서 미뤘다가 1년 뒤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체력이 줄면 만남이 줄고, 만남이 줄면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이 커지면 이상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건강 소비를 미루는 일은 그래서 연쇄적입니다. 55 이후에는 몸에 아낀 돈이 없어야 합니다. 아끼되 건강 앞에서는 아끼지 않는 것. 그 기준 하나가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몸은 챙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기 몸보다 남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챙기는 분들. 네 번째 후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기 위한 소비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2의 한 분은 60 중반까지 매년 두세 번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11월의 어느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빛이 바랜 여행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여행을 멈춰야 했을 때 그분이 느낀 감정이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내 즐거움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는 느낌. 여행이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무게가 더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분명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즐거움의 절반쯤은 찍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서 왔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소비를 혼자 했어도 즐거울 것인가, 기록하거나 보여주지 않아도 남는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가 나오면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아니다가 나온다면
시선을 위한 소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기 위한 소비는 멈추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 삶을 채우는 소비는 멈춰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55 이전에 시작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끝내 허전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허전함은 밖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후회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미루면서 쓴 돈들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0분은 25년을 직장을 다니면서 다음 달에는 좀 더 넣어야지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매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 학원비가 올랐고 부모님 병원비가 생겼고 경조사가 겹쳤습니다.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노후 통장은 항상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던 날 오후 사무실 짐을 박스에 담다가 문득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보니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그분이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가 내 노후를 빼앗아 갔구나. 그 말이 주차장 바닥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계획적인 사람들이 더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미래에 얻는 것보다 지금 잃는 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 통장에 돈을 넣는 행위보다 지금 눈앞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가 항상 더 급해 보입니다. 그 선택이 수십 년 쌓이면 이른해 그 주차장이 됩니다. 55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이 전후로 수입이 절정에 가까워지거나 직장 생활이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까지 노후를 위한 돈의 비중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의지로 하려 하면 체면 소비가 생기고 자녀 일이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노후 자금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순간에도 비율을 지킵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가장 비싼 말입니다. 이 5가지를 다 들으셨으면 한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 하는 나쁜 소비가 아닙니다.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체면을 지키고 건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 마음들 하나하나는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해되는 마음들이 방향 없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망설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 하루를 살아가는데 돈이 무섭지 않은 마음. 노후에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이 3가지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크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게 중심이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 자녀의 기대, 관계의 유지. 그것들이 지출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그 중심을 내 삶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체면보다 내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 자녀보다 내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 건강을 미루지 않는 것, 보여주는 소비 대신 채워지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 나중이 아니라 지금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것. 이 5가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는 것과 이미 다 바뀐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향만 달라져도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 그런데 그 자책은 지금의 에너지를 과거에 쓰는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부터의 방향입니다. 자책 대신 방향 전환.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곳입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생각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혼자 갖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0이 넘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싶었는데 그 지금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이 강하게 들리지 않는 게 더 마음이 걸립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분들일수록 속으로 오래 사귄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인생 다시였습니다.